네, 최근 중국발 호재성 재료들이 잇따라서 더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과연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정반대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전환적인 스탠스 변환 가능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 것은 홍콩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크립토 허브로서의 도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4월에 출시가 됐고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인버스 상품까지도 7월에 출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증권거래소의 주식 상품 개발 책임자인 브라이언 로버츠는 향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물리적 현물 자산, 복합 유형의 상품, 궁극적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유형의 ETF 등이 출시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홍콩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여기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인 블록데몬의 부사장 앤드류 브라네시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발행사와 협력을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고 홍콩 당국이 올해 제한적으로나마 스테이킹 기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스테이킹 기능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승인이 된다라면 디파이의 핵심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의 가치, 기능성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적용하지 못한 그런 이슈를 홍콩에서 올해 안에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멘트까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홍콩에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노력을 하고 있고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홍콩 해시키 그룹의 CEO 리비오 웡이 밝힌 멘트입니다. 홍콩의 인터넷 은행들이 현재 홍콩 금융관리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말고도 여러 거래소와 제휴를 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상품 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군을 출시하고 있고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홍콩 당국은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빡세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결과물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홍콩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타자는 중국 정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오케이 사인 없이 홍콩이 이렇게까지 전략적인 정부 관점의 사업을 추진한다?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중국 사회주의 국가, 중국 공산당이 어딘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미국 대선 국면에서 암호화폐 위상과 의미가 완전 빡세게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재설정이 된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혁신의 기회를 놓치면 중국이 가로챌 것이다.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멘트를 날렸고 해리스 역시
약간 톤 다운이 된 멘트긴 하지만 AI와 디지털 자산 등 혁신 기술을 장려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요 며칠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주도하는 그런 재료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진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된다라면 과연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미국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선택한 그런 자산을 지금처럼 다소 막연하게 탄압하고 금지하고 규제하는 이런 스탠스를 과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추가 지정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진다라면 그럴 때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블룸버그가 체인얼리시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사실상 중국이 암호화폐 투자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암호화폐 시장의 OTC 장외 시장 거래량이 23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3분기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한 거고 이 3분기 누적 유입액이 754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의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이게 뭐 크든 작든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점을 설정하기는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규모죠. 이 정도가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OTC 마켓에서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표면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묵인을 통한 허용,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21년부터 자본 유출 그리고 자금 세탁 등의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OTC 거래와 개인 간 거래인 P2P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인얼리시스의 에릭 자딘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서비스는 중국 경제의 그레이 존에 속한다. 회색지대에 있다는 거죠.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가 느슨하게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느슨하게 집행된다라기보다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 느슨하게 집행한다라고 바라보기엔 액수가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역시나 이 겉과 속이 다른 중국 민족 고유의 특성,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뭐 이런 점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중국 OTC 브로커가 진행하고 있는 자금의 55%가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인지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면 기업들이 모은 이 소액 고객들의 자금의 총합인지 뭐 요거는 알 수가 없죠. 요건 알 수가 없는데 이거든 저거든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행 자금의 55%가 100만 달러 이상,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이라고 해도 놀라운 액수고 이 정도 액수를 소액 고객들이 자금을 모았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 그래서 에릭 자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이 데이터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지만 중국의 규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서비스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중국에서는 표면적으로 암호화폐 금지, 거래 금지를 천명한 상황인데 뒤에선 이렇게 거래도 활발하고 지금 대형 거래도 이렇게 빡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홍콩이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 정부의 묵인이 없으면 홍콩이 저렇게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정답과 방향성은 이미 좀 나와 있다 내지는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업 TRM의 정책 고문 엔젤라 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경 없는 암호화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금지 조치는 실현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55% 수준입니다. 미국이 40%. 사실 이게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해시 점유율이 70% 이상이었고 미국은 한 자릿수였잖아요. 미국의 어떤 점유율 확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 이 해시 점유율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미국으로의 무게추 중심 이동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55%의 시장 점유율을, 해시 점유율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뭘까? 해시레이트 점유율 55%인 중국에서 OTC 마켓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단일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게 지금 55% 이상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문을 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고강도 부양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급등 재료로서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역레포를 통해서 3,677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올해 2월 지준율 인하로도 1,400억 달러를 투입했다. 그 뒤로 비트코인 가격은 100% 이상 상승했다. 이게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 우리가 엄청 재미를 봤던 그 알트 시즌, 그 뒷배경에는 중국의 유동성 확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영레포를 통해서 이번에 영레포 금리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시중 금융기관들이 인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더 수월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번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발표가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강세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3데이 차트에서 이 상승 깃발 패턴이 확인이 됐다. 이 진행 방향에 따라서 78,000달러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8,000달러라는 것은 새로운 고점을,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질 일은 당연히 아니죠. 이 10월을 거치면서 유동성 확장 시기가 이제 서서히 궤도 위로 오르게 되는 거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 그리고 연준의 비컷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중국에서 중국발로 터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과연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1차적으로 65,000달러, 그리고 나서 69,0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스탠다드 차트의 제프리 캔드릭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의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보다 0.21%포인트 높다.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돼서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칠 수가 있다. 해리스의 디지털 자산 지지 반론 이후 시장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가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 트렌드의 비트코인 검색량 증가 역시 강세 사이클 초기 신호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개미들이 그만큼 관심을 더 갖게 됐다는 것이고, 이게 나름의 어떤 인간 지표랑 비슷하죠.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을 때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엄청 급증하는 그런 약간 추세적인 흐름을 함께 보여주니까 지금이 강세 사이클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X 리서치가 되게 재밌는 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4분기 랠리를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들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이걸 코인데스크가 기사화했습니다.
한국 기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치 프리미엄은 2023년 10월 이후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트레이더들은 기존 BTC 원화 이 페어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UX링크, 너보스, 아크, 팬들 이런 알트코인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4분기 랠리를 기대하면서 알트 매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65,000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저평가 알트코인들을 매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코인 투자하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또 언제적 너버슨가 싶은 생각도 드는 뭐 그런 종목도 들어가 있고 팬들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자발트지만 저평가됐다라고 평가받는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서치를 꼭 진행하고 한번 흐름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 여러 좀 경험 있는 트레이더들이 달라붙는다고 무작정 뇌동매매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진입 시점을 정말 전문 트레이더들 공부 엄청 빡세게 합니다. 이 차트 공부와 어떤 흐름, 이슈, 상황들, 펀더멘털 이런 거 굉장히 빡세게 공부들 하시니까 전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이름 나왔다고 무지성으로 매수하시지는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쨌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수준에서 9월 월봉이 마감만 해줘도 이 4분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게 될 텐데 이제 뭐 일주일 정도밖에 9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에버리지 4분기 평균을 봤을 때 2013년 이후 88.84%. 여기에 또 유동성 확장 정책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고 미국 대선 만약에 뭐 누가 되든 일단 긍정적인데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시장의 임팩트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로 진입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전략 스탠스 잘 챙기시면서 시장 잘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